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1,400명이 새로 60세가 됩니다. 1,4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1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40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 자신도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60세면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세가 인생의 중반전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장수국가가 된 것, 이것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답은 여러분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새끼 밥도 못 먹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드라마, K-푸드의 나라. 이것은 저희 모두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자신의 인생 후반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는 2가지 핵심 비결과 내 분수에 맞는 진짜 노후 준비법,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마음가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노후에서 여유롭고 지혜로운 황금기로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100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실전 지혜와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렸을 때 90세까지 산다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상치 못한 긴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렸을 때는 모든 어른들이 오래오래 살아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60세가 되어서 월급이 끊어지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환갑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둘째, 장수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먼저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노후에 제대로 살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 아니다. 7억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40세 기자가 쓴 기사에서 7억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기는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다가 무리한 투자에서 망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신문에서 노후에 5억은 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은 3억밖에 없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2억을 더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만에 망해서 3억마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기준에 맞추려다 생기는 비극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3억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월 100만 원 정도로 검소하게 사신다면 25년은 넉넉히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무책임한 기준에 현혹되어 무리한 도전을 했고 결국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직장인 한 분은 적어도 10억은 있어야 안심이다라는 말을 듣고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주식이 오르자 더욱 과감하게 투자했죠. 하지만 2022년 주식이 폭락하면서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원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이 정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돈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국어 시간에는 주제 파악을, 산수 시간에는 분수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 분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이 분수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능력과 자원에서 차지하는 적정한 비율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노후 준비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5억 있는 사람은 5억에 맞게, 2억 있는 사람은 2억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의 절대적 액수가 아니라 상대적 만족도입니다. 제가 만나본 가장 행복한 노인분 중 한 분은 월 80만 원에 국민연금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욕심 부리면 끝이 없다. 이것이 바로 분수에 맞는 삶의 전형입니다. 반대로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불행해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만 이렇게 적게 받는다고 불평하는 분들 말입니다. 같은 돈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행복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지수는 제가 이룬 것을 분자로, 제가 바라는 것을 분모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개를 바라고 8개를 잃었다면 행복 지수는 80%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2개를 더 잃어 10개를 다 성취했는데 그 사이에 바라는 것이 20개로 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는 50%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욕심이 성취보다 빠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곳을 여행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고민과 어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그 그릇에 맞는 만큼만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가 되신 할머니인데 퇴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으로 20년째 잘 살고 계십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 60만 원씩만 쓰시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가끔 손자들 용돈 주실 때만 조금 더 쓰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 많이 벌려고 했던 건 자식들 때문이었어.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이 바로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삶입니다.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정말 보기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옷은 멋있게 입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품격이 떨어지는 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입이 새지는 사람들입니다. 제 방식이 최고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주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틀렸습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틀린 것일까요? 틀리다의 반대는 맞다입니다. 그런데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입니다. 저희가 틀렸다고 말하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과 만날 때 여전히 야야 하면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70이 되어서도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편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려고 말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7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제야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평생 학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저는 그냥 살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AI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손자, 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공자의 논어 첫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하기 시습지 부려겨로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 배움의 기쁨이 바로 장수시대 행복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5세 할아버지 한 분은 유튜브로 영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무슨 영어를 배워라고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 보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세인데도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라면 이미 늙은 것이고 60세인데도 지적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청년이다. 진정한 젊음은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배워서 남 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시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올바른 비교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저보다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만인 고통균 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불평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혼자서 치매에 걸린 남편을 10년째 돌보고 계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나를 알아봐 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고마워요. 이런 분을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느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식당에서의 작은 배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 깍두기 가져와라고 하는 것과 깍두기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직원의 등 뒤에서 조선족인가 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조선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은 독립운동하러 하얼빈에 간 저희 독립투사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친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사회에 필요한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저는 한국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제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졸지에 청산과부가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느 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 집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태어날 집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것은 birth의 B, 죽는 것은 death의 D입니다. 이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은 C밖에 없습니다.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제 선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독립적인 성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인지,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질적 준비가 아닌 정신적 준비입니다. 고집이 아닌 유연함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 아닌 평생 학습입니다. 받으려는 것이 아닌 주려는 마음입니다. 남 탓이 아닌 제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긴 인생이 축복이 되려면 매일매일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젊음은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모두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양원에서 누워 지내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흘러나가듯이 몸은 우리 인생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 마음의 건강도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Stay hungry. 항상 갈구하라. 지식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 주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 자체가 주는 기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면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눈다고 해서 제게서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행복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위안이 됩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 바로 배려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더 나은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돌보는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시대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노후가 아닌 지혜롭고 여유로운 황금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